예, 사실 어떻게든 배우님들이라도 잠깐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나 하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게 불가능해서요. 네, 그냥 눈 아래는 상상을 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메이드 루프탑 치시면 방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그 방에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아이디가 어느덧 6회차님. 네, 감사합니다. 네. 봤어. 무엇보다 먼저 이제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이제 개봉 중 어제 그저께 개봉한 거죠? 네, 23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방금 보신 메이드 인 루프탑 연출한 김동원 프로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메이드 인 루프탑에서 위너 역할을 맡은 배우 곽민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식 역할 맡은 배우 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정연 역할을 맡은 배우 연문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민 역할을 맡은 강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프탑의 하늘역으로 출연한 이용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영화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저는 메이드 인 루프탑을 보고서 새롭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다양한 큐어 영화들이 좀 별로였다라는 걸 제가 좀 다른 얘기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전에 큐어 영화들이 일테면 운명론적인 비극을 결의하고 시작하는 것 같고 사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자기 삶에 있어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영화였다면 오늘 본 메이드 인 루프탑은 뭐랄까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한 달 동안 고민을 해서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사실은 저 게이예요. 그래 그런데도 취직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지 않잖아요. 되게 다양한 이유로 불행하고 다양한 이유로 슬프고 다양한 이유로 힘든데 결국 이 영화는 되게 다양한 이유로 힘든데 의외로 게이여서 버틸만 해요 같은 느낌도 있는 되게 재밌는 그래서 뭔가 김종광수 감독이 판타지를 만든 건가 라는 내지는 차별금지법 이후의 세계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건 감독님 그리고 작가 겸 배우도 함께 계시니까 이 영화를 이제 처음에 디자인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어떤 느낌의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하면 사실 이제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라는 영화를 하고 나서 이른바 이제 90년대생 게이들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이었던 친구들이 저한테 형 영화 재밌게 봤는데 근데 너무 옛날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옛날 얘기야? 그랬더니 그 형 세대는 그렇게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그 정체성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고민하고 20대, 30대가 되어서도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10대 때 이미 정체성 고민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20대, 30대가 되면 어떻게 재밌게 살까 혹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애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 근데 이제 한국의 K 영화들이 특히 이제 당신이 만든 영화도 발랄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정체성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그리고 그것을 또 이게 중요한 영화의 절정부에 커밍아웃과 관련한 이야기, 정체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정점부에 배치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울어야만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못마땅하게 여긴다면서 자기들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자기들 얘기를 좀 영화로 하면 새로운 영화를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제 하늘이랑 동식이 같은 그 캐릭터들을 제가 이제 떠올렸고, 그래서 올해 이제 아니 작년에 제가 새 영화를 만든다면 그 친구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를 몇 명의 캐릭터를 좀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를 누가 잘 써줄까? 제가 이제 많이 쓴다고 하면 우중충해지겠죠. 네, 세월도 한 세월 걸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중충해질 게 뻔하고, 그리고 막 청춘 영화를 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꼰대 영화가 돼 있고 막 이럴 것 같아서, 그러면 청춘 영화답게 캐릭터를 만들어줄 사람이 누굴까 해서 떠올린 사람이 이제 연문경 작가였고, 염 작가가 이제 제가 이 머릿속에 있던 캐릭터들,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이제 1990년대 생 얘기를 2020년대에 맞게 이제 염 작가가 잘 써준 거죠. 그염 작가님 말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왜 동식이랑 민호랑 비 오는 날 골목에서 얘기하고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니까 튀어나가잖아. 그래서 그 순간 또 시작됐구나. 이 김조광수 로맨스 한참을 뛰겠지? 그리고 홀딱 젖은 상태에서 격정적으로 키스를 하고 바로 자겠구나. 정말 지겹다 저 낭만주의. 근데 별로 안 뛰어. 그냥 옆으로 가. 그러더니 대화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김주광주의 그 유치한 낭만성이 없어졌을 리가 없고, 누군가 옆에서 그만 달립시다라고 손을 잡은 거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염 작가님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도대체 어떤 말로 이겨야 할지. 저는 어쨌든 김종환 감독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작품을 쓰지 않았을 거고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저에게 어떤 남성 성소수자로서의 당사자성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쓰지 않았을 텐데, 김종환 감독님이 제가 어쨌든 비당사자로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같이 협업하면서 잡아주시고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일단 1번 김종환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그리고 실존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제가 소재로 받아서 글을 쓰게 됐고요. 두 번째로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변영준 학생께서 하신 이야기 들으면서 갑자기 어떤 제 친구라고 해야 되나? 영화인 동료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그 친구가 학생 영화를 할 때부터 알고 있던 그냥 필름메이커스에서 만난 영화 감독이에요. 남자 영화 감독인데 몇 년을 그냥 알면서 뭐 안무도 붙고 작업도 단편 작업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하는데, 이제 같은 팀에 누굴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남자 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 좋아했구나 했더니 나를 몇 년 해봤는데 그걸 몰랐냐고 해서 나는 왠지 그런 거 같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편견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말을 안 했었지 라고 했는데, 그거를 되게 이제 알았냐는 식으로, 당연히 알지 않았냐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그 순간이 저한테 좀 기억에 남았는데, 왜냐면 일본으로 되게 당연하게 나한테 이런 연애 상담을 하네가 있었고, 두 번째로 되게 고맙다, 나를 그래도 어쨌든 아직은 진보가 좀 덜한 이 사회에서 뭐랄까 비교적 안전하게 생각해줬으니까 이야기를 했겠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어떤 부분 판타지적일 수 있겠으나, 로맨스라는 판타지도 있고 코미디라는 판타지도 있고 또 그런 판타지, 어떤 안전함이라는 판타지를 주면서 안전함이 있으면은 이런 사회에 실존하는 아빠들이 있어도 비교적 편안하게 평범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아주 결정적인 순간 외에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배우님들한테 그냥 공통 질문을 강민규 배우부터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 영화에서 어른으로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박민규 배우를 한국의 수많은 특히 독립영화에서 막내, 사고치는 아들놈 뭐 이런 걸로 계속 보다가 갑자기 이 영화에서 어르신으로 나오는 걸 보고 또 몇 년 흘렀구나 시간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박민규 배우, 그러니까 모든 배우님께 공통 질문은 이게 이제 개봉주니까 내 캐릭터의 매력은 이거다라는 것과 영화를 찍으면서 나름 열심히 힘을 줘서 찍었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되게 잘 나온 것 같다라는 씬이나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박민규 배우한테 이미 질문이 하나 객석에서 나왔어요.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살이 빠지시던데 다이어트를 하신 건가요? 네, 약간. 아무래도 독립영화를 하면 감독님 이게 몇 회차죠? 전체 회차가? 이게 10회차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 그 탄탄한 이야기가 10회차 안에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감독을 제한 모두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살이 빠집니다. 네, 감독은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니까요. 별로 살이가 없어요. 네, 가끔. 우선 민호의 유일무이한 매력은 기존에 나왔던 직진남의 캐릭터와의 차별성을 뒀다고나 할까요? 네. 저는 재밌게 해석이 돼서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너무 귀엽고 매력 있고 저는 우리 둘이 만든 장면이 너무 약간 떨려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장면이 다 마음에 드는데 유독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장면은 그 비 오는 날 나랑 데이트 하면서 제가 뒷걸음질 친 장면 최초 뒷걸음질 연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거기서 그 장면이 너무 약간 엉뚱하면서도 되게 설레이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돼서 되게 영화를 나중에 이제 영화관에서 확인했는데 이게 뭐지? 약간 하면서 되게 재밌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용기는 있지만 뻔뻔한 애는 아니야. 이런 느낌이 그 씬에서 좀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정희 배우님은? 저는 네. 저는 좀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 민호가 이제 배드민턴 치는 곳에서 이제 처음 봉식이와 이제 만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발 아프지 않냐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고 봉식이가 튕기는데 거기서 이제 민호가 이제 할 말 다 하고 자기 가게 오라고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카메라 앵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 장면이 저는 거기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정말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직진남의 어떻게 이렇게 딱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되게 신청은 아니지만 치명적인 뭔가 이런 대시 같은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보면 이게 뒷걸음질이는 게 생각보다 너무 귀엽고 뭔가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영화의 거기서 뭔가 이 영화의 색깔이 뭔가 확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과는 다른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장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공식적인 첫 데이트 때 정희 배우님이 입었던 의상이 있잖아요. 네. 그 의상을 처음 이걸 입고 해라라고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제 얘기 먼저 하면 저는 영화에서 공식이가 그 의상을 딱 입고 나오는 순간 파토내러 나가는구나. 왜냐면 제가 1977년 정도에 우리 반 부반장네 집 거실 커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그 옷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물론 여기에서 공식이가 입는 모든 옷 스타일이 제가 막 평소에 입는 스타일의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특히나 그 옷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화려하고 거기다가
이게 정장인지 아닌지 이게 뭔가 헷갈리는 그런 옷이었는데 그 옷에 대한 사연을 감독님한테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뭔가 애정이 가더라고요. 뭔가 그 이게 옷이 감독님 옷이죠. 네네네. 네. 그게 감독님께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원단을 직접 떼서 이렇게 그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한 옷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그 옷에 대한 약간 애정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감독님, 그 제가 커뮤니티를 네. 모르니까 그 90년대생 그런 옷을 입습니까? 그 제 주변에 있는 90년대생 중에 그거는 한올림 때 말고, 한올림 때 말고. 아니 데이트할 때 그런 거 입는 애들도 있죠 왜?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내 주변에는 근데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온 인물들 특히 뭐 순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들 현실에 이렇게 없는 인물들 판타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제 주변에 다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순자까지도. 아 정말 아니 네. 알겠다고. 근데 저는 다 되게 리얼한 인물 같아요. 근데 네. 정말 90년대생이 그런 옷을 입은 걸 본 적이 있다고요? 예, 내 주변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왜 감독님이 영화 어땠어? 그래서 딱 하나 빼놓고 다 좋았어. 근데 그게 뭐였냐면 뭘까?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이상한 옷을 입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영화에서 동식이의 역할은 꽃미남 역할이잖아요. 네. 롤플레잉이 꽃미남인데 어떻게 저런 걸 입혀서 그 진지한 그리고 되게 중요한 첫 데이트를 무슨 생각이었을까? 네. 근데 감독님한테 받고 얘기를 감독이 또 구구절절 했군요. 이 옷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원단을 내가 사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배우로서는 가장 열심히 뭔가 힘을 줬다. 아, 힘을 나오고 있죠. 힘을 주는 장면은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게 첫 촬영이었거든요. 맨 처음 가서 이제 너무 솔직히 작가도 이제 만났다가 배우로 갔으니까 이거 뭐 일주일에 본전 갖고 뭔가 저도 되게 나름대로 이중적으로 긴장되는 게 있었거든요. 좀 서로 긴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연기하는데 홍대 배우가 너무 퐁퐁 슬퍼해서 저도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 이 정도로 울어야 할 장면이 아닌데 그때 좀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이제 또 감정의 정도를 달리한 여러 테이크를 찍었는데 그때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씬이었고 저희도 충분히 교감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촬영날이고 영화에서도 좀 저는 찡했던 것 같아요. 정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90년대생들이 보기엔 되게 답답한 캐릭터일 수 있지만 네. 저 같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제일 멀쩡한 친구거든요. 네. 저런 친구들이 결국 이 나라의 세금을 제대로 내며 넥타이도 배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이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과거 장면에서 뭐 했던 부분일까 아니면 사고 나기 전에 마지막 그 장면이었을까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영화의 전체 첫 촬영이 영화의 시작이었거든요. 헤어져. 근데 여기는 상큼하게 사랑을 시작하는 커플이고 여기는 7살이 차이 나는 현실과 그 사랑과 자기 꿈과 고민하는 그 사이이기 때문에 바로 헤어져야 되는데 영화에서 바로 저 사람의 이 커플의 사랑이 느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데 가족들이 감정을 따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중간에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이 잊혀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하늘이가 가지는 이 캐릭터의 이 힘이 혹시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어떤 걸 해결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힘을 줘서 연기했던 부분은 그 실제 촬영장에서는 좁은 화장실이었는데 마치 큰 방이라고 연기를 하면서 하늘이의 책을 못 돌려줘서 갖고 있으면서 어딨지? 하면서 이걸 찾는 연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정민이 캐릭터 같아서 그 연기를 뭐 전반적으로 다 그 첫 장면을 잘 해낸다면 나중에 하늘이가 그 병원에서
엄마 아빠의 그 뒷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지워야 될 때 그 장면이 슬프다면 삼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일단 하늘이의 그 장면이 저도 찡해서 눈물이 난 걸 보니까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에 좀 그걸 좀 공감하시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가장 어려웠던 걸로 합시다. 홍대 배우한테 제일 어려웠던 씬. 어려웠던 씬이요? 어려웠던 씬은 그 첫 장면 정우영하고 찍었던 씬 많이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사실 그 대사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네, 헤어져 하고 하는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가 이제 이 남자친구 상처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대사인데 참 이 상처도 주면서 또 그 안에 어떤 그 애증을 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 미묘한 그 선을 타는 게 그 정우 형하고도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씬에서 마냥 이렇게 차갑게 헤어지기만 한다면 이게 정민과 하늘의 관계가 이렇게 막연히 틀어지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 씬 안에서도 저희 나름의 어떤 애정 표현 같은 걸 표현을 저희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씬에서 하늘이의 대사가 보통 영화에서 커플의 경우에 뭐 이성애자 커플의 경우에 남자에게 주어지는 대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지 않게 되게 자연스럽게 장난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그 우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한 어떤 되게 감정적인 걸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게 어려웠을 것 같고, 그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이 장면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 되게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청계천에서 하늘이가 이제 혼자 그 조커 그 양복 안에 이렇게 바지만 입고 걸어올 때 뒷배경으로 아마 엑스트라가 아니라 지나가시는 분들인데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게 전반부에 있다 보니까 이 영화 전체가 감독의 판타지인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코로나로 힘든 어느 날 감독이 막 몸은 지쳐가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마스크하고 오래 있기 힘들거든요.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꿈결처럼 동화를 쓴 어떤 장면, 어떤 영화인 건가? 그럼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원에서 첫 키스를 하는 장면도 굉장히 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너희 뭐야? 라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혐오가. 근데 그게 아니라 둘도 뭐 겁나는 것도 없고 흡사 이를테면 봉식이는 꽤 이 공원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이 되게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이어지면서 되게 판타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하늘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은 이유가 딱히 있었나요, 감독님?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그 마스크를 안 쓴 엑스트라를 여러 명 배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업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의 페이스북을 보고 자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만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찍은 장면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각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게 넓은 샷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쉽게 찍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 위주로 이제 편집을 해봤는데 너무 이렇게 답답해하더라고요, 그 씬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넓은 샷을 썼는데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게 작년 7월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상황이어서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영화 내내 이제 마스크가 없는 상태로 가다가 그것도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이렇게
이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하늘이만 안 쓰고 있는 것이 이걸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그거는 몇 초 안 되니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걸 또 그 감안하고 또 이렇게 또 만약에 그 좁게 했을 때도 저는 좀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 뒤에 그러면 또 이렇게 마스크를 다 씌우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다라는 걸 그냥 합의한 세계가 돼버리면 네. 그 빠장면은 다 날려야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좀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다가 그 데이트하고 키스하는 그 공원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그 부원을 드리자면, 사실 그날 그 촬영할 때 그 동네 주민들 거기가 이제 그 파주 운정공원이라고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공원이어서 이 산책하는 그 동네 주민들이 많았어요. 그 촬영할 때 꼬맹이들이 막 그 옆에서 이제 좀 구경하다가 저 형들 뽀뽀한다, 키스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키스신에 대한, 야외 키스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떤 게 있었냐면, 친구 사이라는 단편을 찍을 때 야외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광화문 아닌가요? 예, 광화문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저 사람 영화 다 봤지? 근데 그때 이제 그 항의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여기서 남자들끼리 키스를 할 수가 있냐, 애들이 보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되게 좋은 얘기다. 예, 근데 이제 경찰을 딴 그날, 데서 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여기서 그러냐는 거. 딴 데에서 되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촬영을 이렇게 방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화 촬영이고 이성애자 키스는 가능한데 동성애자 않는다는 건 차별이다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애들이 이제 막 저 형들 뽀뽀해 뭐 키스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저도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서 또 이제 혹시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영화 촬영하잖아, 조용히 해. 그래서 애를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영화 촬영하는데 방해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영화 촬영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이렇게 주의시키는 걸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되게 좋으신 경험을. 네, 그랬을 수 저한테는 있어, 엄마가. 저 사람이 김조광수잖아. 그러니까 네, 아무튼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세상은 변하는구나 뭐 이런 걸 또 촬영 현장에서 그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슬슬 질문들 해주신 것을 순서대로 청경채로 개명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청경채였는지와 감독님께서 마라톤을 좋아하시는지 하는 그 가벼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청경채는 사실은 이제 우리 염 작가님이 청경채를 이렇게 수단에 넣고 저한테 보여줬을 때 염 작가 스스로도 이거 바꿔야지라고 생각하고 넣었다고 했는데, 저는 청경채라는 이음이 많이 있는 이 느낌이 좋았고, 그리고 경채청 했을 때 코믹한 것도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청경채는 주로 이렇게 전체를 똑 떼어서 이렇게 요리해 먹잖아요. 다른 야채, 채소랑 달리 이 전체적으로 이제 똑 떼어서 완성형으로 요리해 먹는다는 좀 그런 점이 다른 채소보다는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이제 느낌적으로 좀 좋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청경채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좋다라고 생각했고, 마라탕을 저는 특별히 이렇게 마라탕을 좋아하진 않는 게, 제가 매운 음식 잘 못 먹거든요. 제가 슬쩍 들으니까 작가님이 마라탕 방이신 거. 저도 좋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고백하자면 자주 먹고요. 마라탕에 넣으면 청경채가 일단 들어가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마라탕이 생각이 나서였고, 두 번째로 저는 약간 마라탕 세대가 아닌데, 저보다 살짝 어린 친구들을 만날 때 좀 친해지고 싶거나 밥을 먹고 싶을 때 마라탕 좋아해요? 하면은 물론 호불호는 있는데
대부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해서 모세대 대학가의 마라탕집이 진짜 우후죽순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마치 엽떡 같은 스트레스 푸는 음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은 중독됐는데 고래서 마라탕이 등장한 부분도 있고 또 청경채인 이유는 일단 그런 채소들 중에서 채소들이 다 꽃이 피더라고요. 오이도 피고 상추도 피고 그걸 저도 서치를 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 뭔가 저도 이름이 동글동글 귀여워서 청경채라는 그래서 그걸 좀 굉장히 딱 명확하게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는 와 이런 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어서 저도 누군가를 느낌적으로 납득시킬 수 없다면 바로 바꿔야지 이렇게 했으나 그 느낌을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정정님께서. 정희 배우님 후반부에 상의 탈의신이 있는데 촬영을 해 혹시 따로 준비하신 게 있네요. 네,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고 들어갔습니다. 원래 운동을 막 이렇게 평소에 운동하는 걸 좀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막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어쨌든 이게 상의 탈의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이상하면 그래도 좀 보기에 좀 안 좋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양심에 뭔가 좀 찔려서 이렇게 촬영 전에 팔굽혀펴기 좀 열심히 하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 홍래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뭐 다들 홍래 배우는 워낙 그 많은 분들이 보셨던 드라마로 유명해졌으니까 지청진과 하늘이가 완전히 다른 캐릭터인데 연기할 때 어떠셨냐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그 문경 씨랑 같이 이제 연기하는 그 씬에서 보면 전 그게 되게 개인적으로 좋았었는데 감정의 기복이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흔히 되게 계속 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면 먹겠냐고 하니까 갑자기 막 그 강아지처럼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운 연기는 아니었을 거고 실은 되게 위험한 연기이기도 하죠. 연기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을 들을 확률도 되게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패턴대로 연기가 흘러가진 않으니까 되게 많은 고민을 뭐 감독님이나 또는 뭐 같이 연기하는 배우가 작가이기도 하니까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씬을 중심으로 그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작가님하고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촬영에 들어가는 순간 작가님이라는 생각은 버렸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서 같이 연기하기에는 제가 뭔가 마음에 좀 짐이 있을 것 같아서 단순히 그냥 정말 같이 함께하는 배우라고 생각했고 씬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씬을 제가 찍을 수 있었던 건 감독님과의 대화를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뭐 라면 먹는 씬 그런 모든 씬들을 사실 결국엔 관객분들이 재밌게 봤으면 하는 씬이었어요. 저희는 너무나도 슬프고 오열하고 라면 먹자 뭐 무릎을 꿇고 근데 저희는 허투루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재밌게 봐주세요 하고 코미디 연기를 하지 않았고 온전히 그냥 감독님과 얘기한 대로 이 씬에 정성을 쏟아서 관객분들이 우프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하늘의 신경 변화들이 아마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이 동성애자라는 소재의 영화를 무겁게만 받아들이시는 걸 경계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씬들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찍었습니다. 설령 그 씬에 하늘이가 완전히 녹아들었지 못하라는 얘기를 들어도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씬을 감독님하고 찍고 저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지청신은 이 영화를 찍은 후의 작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청신 찍고 급하게 루프탑 찍지 않았냐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지청신은 이 영화를 찍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연기 변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지청신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이 하늘이라는 친구를 만난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이 하늘이라는 친구 덕분에 지청신이라는 또 멋진 악역도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면 사실 이제 그 홍래 배우는 저를 좀 많이 믿는, 저한테 맡기는 느낌으로 연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또 반대로 제가 이제 홍래 배우 처음 봤을 때 가졌던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아까 이제 변영주 감독님이 얘기했던 그 라면 끓여준다 그럴 때 강아지 같은 미소가 나왔다. 예, 그 미소가 주는 일단 하늘이가 그런 미소를 순간순간 보인다면 왜 정민이가 하늘이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이게 정민이와 하늘이의 러브 스토리는 거의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이별 1일차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플래시백으로 그걸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하늘이의 어떤 모습, 몇 가지 모습에서 이제 관객들이 하늘이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정민이와의 러브 라인도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정연이 캐릭터도 그런 몇 순간을 갖고, 아, 얘가 하늘이구나. 물론 짐작컨대 얘가 그 하늘이었어를 알게 되는 몇 장면이 필요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면 얘기했을 때 이렇게 강아지가 되는 거, 그리고 아무데나 철푸덕 주저앉아서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이 소년 같은 어떤 걸 보이는 거,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는 그냥 원래 그 이용래 배우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낼 거라고 그냥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 붙이면 이렇게 저도 이제 사실 잘못하면 배우한테 미안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이 캐릭터였는데, 그냥 이용래 배우가 잘할 거라고 좀 믿었던 것 같고, 예, 서로 좀 많이 믿었던 게 아닌가. 예,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나마 어떻게 찍어서 좀 그나마 어떻게 잘 붙여서 서로 민망하지는 않게 만들어내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감독님 작가님 이번 영화에 살색이 너무 없다고 일부러 제가 사실 그거 개봉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제작자인 분한테 제가 이번에 살색이 너무 없어서 자극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관객들이 덜 좋아하나 봐, 이런 생각을 저도 좀 뒤늦게, 만들 때는 사실은 이렇게 배드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청춘 영화에 가깝게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15세 관람가 청춘 영화에 맞게 해보겠다고 생각해서 살색이 거의 없죠. 배드신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네요. 봉수가 마지막에 그 양배추 좀 먹을 때 살이 들린 건 진짜냐는. 공식이? 네, 봉수기. 아니요. 연기였어요. 오. 근데 그 처음에 테이크 갈 때 감독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계획을 갖고 한 건데 감독님이 너무 맛이 없냐고 이래가지고 저 연기한 거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보면 정희 배우도 그렇고 은경 배우도 그렇고 우리 정우 배우도 그렇고 남극이라는 뮤지컬을 했었잖아요. 네. 첫 영화인가요? 단편 주연작으로는 처음이고 그 전에는 이제 단편 영화나 뭐 이렇게 독립 영화 조연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는데 주연작으로는 처음이었어요. 세 분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연극이나 뮤지컬 연기와 영화 연기를 할 때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기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은 저는
무대나 지금은 비슷하고 거의 똑같이 했거든요. 제가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워낙에 이 무대 연기나 내체 연기가 크게 이렇게 분리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연극하시는 분도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되게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연극 연기가 되게 많이 자연스럽고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게 된 것 같아서 전혀 뭐 연기할 때 그게 다르다거나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지향성이 이제 좀 객석을 뭔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너무 큰 것 이런 걸 되게 먼저 신경을 쓰고 촬영을 할 때는 그게 아닐 때는 좀 목소리를 그냥 더 편하게 내는 거나 공연을 할 때는 좀 더 크게 내거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을 좀 크게 쳐다본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해요. 그냥 편하게 하다가 좀 더 봐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몸을 크게 쓰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계속 공부하고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는 무대보단 이제 카메라는 클로즈업이거나 이런 세세하게 잡으니까 조금 더 표현의 사이즈를 작게 한다는 게 기본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또 영화 안에서도 장르가 다르고 공연도 장르가 다르고 해서 저는 항상 어려워요. 이 영화는 특히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슬픈 상황에 있는데 저의 배역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좀 일단 또 웃으라는 이렇게 목적으로 생각하면 좀 웃고 이렇게 약간 티키타카로 가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영화 단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또 너무 마이크로하고 그렇다고 살짝 어떤 코미디적인 약간의 뭔가 이런 텐션을 주면 또 너무 가짜 같은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가족은 우리 오빠 이미 이상해에 대해서 다 합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늘이를 만났을 때부터 얘인가? 우리 오빠가 언젠가 같은 되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데리고 오겠다고 했던 게 이 아이인가? 라고 하는 거를 근데 되게 그 시퀀스의 연기가 좋았던 게 언제 알게 됐는지를 여기저기에 조금씩 보여주시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어를 100을 주고 갔었으면 이게 하늘을 놀리는 거 같기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조금씩 조절이 돼 있어서 그 마지막에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도 되게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지금 때문이 아니라 이 전체 때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윤기 배우님한테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마텐더 연기를 하셨는데 저 연습을 하신 거냐고 배우는 거냐고. 당일날 좀 급조해서 좀 배워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당일날 좀 급조해서 배웠고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좀 떠올리면서 하면서 가장 좀 힙하고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나 HIV야 라고 했을 때 그때 표정 연기가 제일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그 시나리오 읽었을 때요. 가장 그 장면을 보고 나 이거 무조건 하고 싶다. 이 장면 너무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정우배우랑 호흡이 너무 잘 맞았던 게 첫날부터 너무 호흡이 잘 맞았던 게 좋았고 그 장면에서는 뭔가 제가 막 표현한다기보다는 듣고 그냥 듣고 있으면 뭔가 잘 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머뭇거리는 거, 약간 실제로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 연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좀 겁이 좀 순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그 약간의 당황과 겁을 드러내는 게 이 영화에서 엄청 매력 있는 장면이 될 거고 나중에 그거를 복귀시키러 가는 민호가 좋아 보일 것 같았어요. 네.
그 정희 배우님도 BJ 연기할 때 뭔가 참조하신 사람이 있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BJ 분들을 좀 이렇게 보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공식이와 어울릴 만한 그런 리액션을 갖고 있는 소스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져와서 또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공식이스럽게 이 대본 안에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동영상 틀어놓고 막 이렇게 연습도 하고 제가 제 모습을 찍으면서 또 모니터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 감독님 그 HIV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되게 독특하거나 특별한 얘기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담았던 이유 또는 봉식이 캐릭터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미래를 고민하지 않기로 결심한 캐릭터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영화에서 HIV 이야기를 좀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제 주변에 이제 HIV 감염, 그러니까 그 포지티브인 친구들이 형 영화에도 HIV 포지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었네요, 이제까지. 네, 그냥 또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큰 사단이 나지는 않는 그런 그 캐릭터로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좀 넣고 싶었는데 그 이번에 그 주인공을 그렇게 설정한 거는 제가 이제 영균 작가님 처음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공식이 이야기 그 캐릭터 자세한 거는 이제 영균 작가한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고 그렇게 이렇게 쭉 가다가 HIV 포지티브 얘기하면서 민호랑 사이에 갈등이 한번 생기는데 그게 민호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세련된 방식으로 민호가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게 그냥 저는 2020년대 그 이른바 90년대생 그 게이들 중에 그 HIV 포지티브인 친구가 있다면 좀 이런 방식으로 그 대화하고 그 연인과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 HIV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40까지 살 거야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는 40 되면 죽을 거야. 이게 꼰대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40대 죽으면 벌써 이제 10몇 년 전에 죽었어야 감성이시네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좀 그랬던 경험이 있고 우리 영민 작가는 주변에 편집 기사님이 40대면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편집 기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 그게 재밌다. 뭔가 40대면 죽을 거야 하고 플렉스하는 친구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복귀하다가 최근에서야 아 혹시 HIV 실제 이제 포지티브인 친구들이 보면 아 그래서 또 그 40전에 죽을 거야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쵸. 약간 미안해지 원래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사실은 실제 HIV의 사례보다 훨씬 무거워져 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당사자들이 또 느낄까봐 그건 되게 의도치 않았기 때문에 아 내가 좀 미안한 짓을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HIV 포지티브인 후배들한테 영화 보고 나면 얘기는 안 해줬어요. 이 내용은 영화 보고 나면 나하고 꼭 얘기 좀 하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봤을지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약간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공식이가 그 HIV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40전에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욜로족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뭐 어쨌든 그냥 플렉스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의미의 멜로족이 있나요? 10년 전에 멸족된 거 아닌가요? 멜로족은? 뭐 아무튼 이제 얘기하다 보니 좀 그런데 네, 그런 다른 의미의 이 40대면 죽을 거야였는데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느덧 그
의학이 발전되어서 오늘날 HIV는 좀 더 가정되게 얘기하면 일종의 당뇨, 그냥 지속적으로 약을 먹으면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사실은 혹시나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 처음에 약간 실제보다 조금 더 무겁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저런 캐릭터, 그러니까 그 감독님과 작가님이 생각하는 요즘 90년생 어떤 그 친구의 어떤 다른 지점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인님 모자창 한 번만 위로 적어달래요. 예쁜 눈이 보고 싶으시대. 예쁜 눈이 보고 싶으시대. 내가 지금 카메라 소리 봐라. 안경도 한번 슬쩍. 네. 맞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 봉식이가 눈이 이뻐요. 봉식이가 눈이 이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물도 드세요는 무슨 의미예요? 아, 저기 안 되네. 안 된다고요. 저기 그 특히 우리 그 CGV 극장이 특히 마스크에 있어서 되게 그 단호한. 왜냐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제 슬슬 극장에도 이렇게 관객들이 정말 이 정도 관객들만 와도 할만한데 그죠? 네. 그래서 특히나 극장의 안전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종민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죠. 네. 근데 만약 정민이가 깨어났다면 깨어난 이후 그 배우님, 강정우 배우님이 생각하는 정민과 하늘의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쿠키 영상을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다면 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좀 태어나려고. 깜짝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는 줄 알았어. 태어나고 나서. 물론 제 캐릭터로서 뭐 180도 변하는 인물은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기존은 유지하되 항상 그 추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화 같은 그 사랑에 대한 걸 좀 더 하늘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쉽게 변하지는 않았겠죠? 네. 하지만 엄청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어색한 세 명이서 같이 라면 먹는 자리도 있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늘이는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저는 정민이가 깨어났어. 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정민이가 손을 잡으면 네. 일주일 뒤에 퇴원인데 이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칩시다. 저는 영화에 이제 정민이 형 이제 그걸 떠나서 이건 제 상상이니까 제가 정호 형 너무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이제 다른 형이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둘이 네, 예쁘게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맞아요. 고양이도 잘 키우고 이렇게. 아무리 그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아도 네. 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네. 신경 써주고 저도 이렇게 좀 시합을 열심히 해서 네, 그래요. 얼마나 그게 분했으면. 근데 그 도입부의 그 헤어져 뭐 이런 할 때의 대사들이 되게 살아있고, 예. 그러니까 그 김종수 감독님이랑 도저히 쓸 수 없는 대사들이거든요. 훨씬 좀 늪에 빠지는 대사가 되죠. 예. 좀 질척거리고, 질척거리는. 예. 정말 제가 이제까지 봤던 멜로 영화 중에 가장 질척거리는 대사들의 46% 정도가 두결 한 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제가 쓴 대사는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아저씨 쓴 우리 박혜영 작가가 쓴 대사인데 그녀와 연문경 작가의 사이는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연문경은 박혜영보다 좀 더 제 생각에 저를 신경 안 쓴 박혜영 작가는 저한테 최대한 맞춰주는 작가였던 것 같아요. 대사. 사실은 두 번의 결혼식 한 번의 장례식 그 대사들 다 좋아하죠. 그리고 살면서 한 번씩 다 써본 대사죠. 아니 제가 쓴 게 아니라니까요. 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대사를 딱 보면 살면서 한 번씩은 써본 대사들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좋아하는 건 맞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고
예, 그건 맞는데 박정 작가는 저한테 이제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다면 연극영 작가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좀 읽지 않아. 그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90년대생들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자연스러운 가벼운 어떤 느낌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뭔가 혹시 내가 이건 애드립이었는데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달라는 질문들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아까 청계천 얘기 그게 사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불이 크게 났어요. 저희 촬영할 때 불이요? 청계천 옆에 빌딩에서 불이 크게 나서 막 소방차가 막 오고 경찰차가 오고 근데 제가 그 옷 입고 촬영 중이었거든요. 초록색이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쪽 팀들도 저희 영화 스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블 영화 찍는다가 저기 조커 막 저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아시아계 마블 뭐 이러면 저가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촬영 감독하고 나 드디어 알아들었어. 예. 실제로 불이 나서 네, 소방차들이 실제로 불이 나서 오고 거기서 연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소방차도 영화 찍는 팀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되게 큰 영화다. 블록버스터 마블 영화다. 이 소방차 빌이 소방차가 무너진다. 소방차가 막 20대가 넘게 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홍래 배우는 거기에 앉아 있고 저는 촬영 감독하고 건너편 그 청계천의 건너편에서 카메라 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재난 영화 찍는다, 뭐 마블 영화 찍는다고 하면 한국에서 마블 영화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찍는 줄 알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찍고 빠져야 된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몰리면 이제 그나마 마스크 그것도 저는 나중에 뭐 쓸까 말까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러면 우리 영화는 아예 이 장면 쓰지도 못하니까 빨리 찍고 빠지자 뭐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혹시 나 HIV야라고 했을 때 그 리액션의 표정이 다른 방식의 것도 좀 해보기도 했었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고 되게 태연하게 바로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상대방이 원하는 어떤 거를 노력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그게 저희가 촬영할 때 민규 배우의 리액션을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웨이스트, 바스트, 클로즈업, 빅클로즈업 이렇게 한 4번 정도 이 컷을 4번으로 나눠서 그 4번도 한 번에 오케이는 아닐 거니까 또 여러 번의 테이크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걸 고른 건데 그 중에는 병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고른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이 더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덜 있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 감정이 제가 이렇게 원했던 감정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 민규 씨의 눈빛이나 아니면 이 침을 삼킬 때 이 목젖의 움직임이나 뭐 떨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다양한 버전이 아주 세밀하게 다른 다양한 버전이 있었는데 제가 고른 건 이거였고 혹시 민규 씨는 어떤지? 정말 오랜만에 민규 씨를 통해 보는 진정성 있는 캐릭터. 그죠. 그리고 제 기억에 휘 배우님이 완전 공식 역할이 저의 그런 절묘하게 다른 그런 미세하게 다른 그런 반응들을 다 캐치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좀 저는 많을 테니까. 그래서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스타일 가요 이렇게 하는 그게 저는 더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보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좀 미세하게 이렇게 달랐지만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저의 뭐 꼴가닥 넘어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이야 난 그게 제일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장면을 사용하셨는데 목성의 장, 성대성의 장.
네, 저는 그렇게 딱 쿨하게 저를 탁 끌고 가는 그 뒷모습이나 그 봉식이의 모습이 되게 제가 연기하면서도 약간 좀 쨍했던 것 같아요. 예. 그 하늘, 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이제 끊을 때가 돼서 그래서 하늘이 버전 앙 고마워 땡큐를 들어볼 수 있냐고. 안 고마워 땡큐. 안 고마워 땡큐.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돼서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멋있다 해주면 안 되나요? 그 멋있게 감독님을 제외하고 민규 씨부터 마지막으로 오늘 감독님은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민규 씨부터 오늘 오신 관객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들어오자마자 좀 깜짝 놀란 게 너무 관객석을 꽉 메워주셔서 저희가 이게 개봉하고 첫 뮤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멤버들이 다 뭉친 완전체 뮤비였는데 이렇게 다 관객석을 메워주신 오늘 관객분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개봉 1주차니까요.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앞으로 열심히 아주 불이 나게 홍보 활동을 다니면서 마데인 루프탑을 아주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개봉하고 진짜 첫 지구인데 이렇게 다 같이 모든 배우가 다 같이 모여서 너무 진짜 저도 들어올 때 너무 이렇게 객석을 꽉 채우셔가지고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메이데이 루프탑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루프탑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식상하지만 저도 너무 꽉 채워져서 들어오면서 놀랐고요. 그래서 너무 아까 대놓고 놀랐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픈 카톡방 룸메이트방에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 또 처음 봐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고 사실 오픈 카톡방 있거든요. 저희 항상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눈팅하면서 무슨 사진을 올려야 재미있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며 눈팅을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매번 생각해볼수록 이렇게 봐주시고 소통해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래오래 소통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가 이미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제 연기를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여기선 못하는 얘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이라도 무대 인사든 뭐든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고 여러분들도 오늘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니까 이렇게 자리 채워주셨겠죠. 그래서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또 영화 GV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요. 이제 영화 개봉을 했는데 저희 모두 다 이렇게 스케줄이 되는 하에 무대 인사나 여러분들 만나려고 최선을 다해 또 움직일 거거든요. 영화가 볼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세 번째 보니까 또 다른 느낌도 들었고 혹시 괜찮으시면 또 여러 번 봐도 또 재밌을 거예요. 이 자리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CGV 앱에 보면은 그 평점과 뭐 이런 걸 남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꼭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슬슬 극장이 다시 존재 이유를 증명할 시즌이 돌아왔고 그 첫 번째를 이 귀여운 영화가 정말 미래가 창창한 배우들의 멋진 연기와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세상에 가장 가벼워 보이는 어떤 것이 사실은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짐들을 우리가 그 가벼운 몸짓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면 이 영화의 어떤 감독의 진심,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어떤 것들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역시도 오랜만에 그 극장에서 관객들과 그
함께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영화가 웨딩 루프탑이어서 되게 고맙고요. 이 영화가 좀 더 오랫동안 그 극장에서 그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아시잖아요. 독립영화는 이렇게 뭔가 그 도원결이 같은 거잖아요. 독립영화를 보러 온다는 건 설마 즐기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6월과 7월 너와 결의를 맺는다. 네. 이 영화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좋은 얘기를 나눠주신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